네, 안녕하십니까. 울포 PM 대표 이두표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다중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다중 프로젝트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 프로세스가 있고요. 다중 프로세스 관리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프로젝트 목차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 알아보고 리스트 개발, 다중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트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획 수립, 논리적 정속성, 리소스 관리, 자원 관리,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다중 프로젝트 계획 작성 및 실행, 마지막으로 다중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희가 배웠던 프로젝트 관리는 단일 프로젝트로 보통 얘기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는 기업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다중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간의 상호작용이라든지 리소스 공유, 우선순위 설정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중 프로젝트 환경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중 프로젝트는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프로젝트가 존재합니다. 소규모 프로젝트부터 대규모 프로젝트 같이 다양한 규모의 유형의 프로젝트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에서는 시스템의 운영 또는 유지 보수, 또 기능 개선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프로젝트 간의 상호작용과 종속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소스 공유와 갈등 해결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중 프로젝트 환경의 특징을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단일 프로젝트, 한 가지 프로젝트와의 차이점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프로젝트는 하나의 목표와 일렬의 작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필요한 자원 할당, 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프로젝트 자체의 우선순위와 목표에 집중하면 되겠죠. 그러나 다중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 간의 자원 갈등 해결이 필요합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어떤 자원을 배치할 건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간의 우선순위 결정, 설정 및 전략적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중 프로젝트와 단일 프로젝트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일 프로젝트, 다중 프로젝트의 관리 차이 말고 프로그램, 포트폴리오의 관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프로젝트 관리와 단일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관리 차이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관리가 제일 왼쪽에 있다면 제일 오른쪽이 가장 복잡한 게 포트폴리오 관리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한 이 정도로 중간 정도 위치해 있겠죠. 그럼 다중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보면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사이에 걸쳐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중 프로젝트는 어떤 때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크다고 하면 프로그램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가 섞여서 존재한다고 하면 프로그램은 시너지 있는 프로젝트의 모임이잖아요.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하나의 색깔을 가진 프로젝트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 프로젝트와 프로그램과의 어떤 차이점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중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프로젝트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고 프로그램은 유사한 프로젝트들을 같이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중 프로젝트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중요할까?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의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같이 관리하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조율하고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합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대응하고 시장 변화에 대처할 수 있으려면 다중 프로젝트 관리를 잘 수행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리소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한정된 리소스를 여러 프로젝트에 효과적으로 할당하고 조절하고 최대한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중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전용 도구를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중 프로젝트 관리는 여러 가지 좋은 편익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다중 프로젝트의 핵심 관리 프로세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 제가 모델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MMP라고 부릅니다. Managing Multiple Project, 다중 프로젝트 관리라고 부르는데요. 5개의 프로세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가 있죠.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관리입니다. 다중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 두 번째는 단일 프로젝트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각각의 프로젝트를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전반적인 다중 프로젝트 관리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개발하고 업데이트하고 마지막으로 다중 프로젝트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런 진행 방식으로 5개 프로세스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다음과 같이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검토 우선순위 선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중 프로젝트 리스트 개발 업데이트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건 물론 기업과 조직의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단일 프로젝트 계획 수립 업데이트가 되고, 세 번째 다중 프로젝트 계획, 네 번째 다중 프로젝트 계획 개발 업데이트, 마지막으로 다중 프로젝트 계획 실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좀 이따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중 프로젝트 관리의 도전 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리소스가 가장 문제가 되겠죠. 리소스의 갈등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는 프로젝트 우선순위 결정 문제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프로젝트 간의 종속성 관리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도전 과제를 잘 해결해야만 다중 프로젝트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중 프로젝트 리스트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5개 프로세스인데요. 먼저 리스트 개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는 조직이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포트폴리오 관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다중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트와 개발이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중 프로젝트하고 구별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겠죠. 포트폴리오 관리는 전략적 우선순위, 관점은 전략적, 그 다음에 계획 주안점은 중장기, 책임은 경영진에 있습니다. 다중 프로젝트 관리는 목적이 리소스 우선순위 지정 및 효과적 운영, 전술적이죠. 단기고 프로젝트 관리 및 자원 관리합니다. 자, 올바른 프로젝트 수행이 중요한 부분이 포트폴리오 관리라면 다중 프로젝트 관리는 프로젝트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 단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풋이 많은데요. 이러한 인풋을 배경으로 컨셉을 잡고 설계와 계획, 개발, 실행 종료로 진행될 때 각 단계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부분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건지 그 다음에 중단할 건지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각 단계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의사결정의 중요 포인트가 뭐냐 하면 내부, 외부 환경에 대한 변화를 평가를 하고 이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고 대응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중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중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할까? 첫 번째는 ROI, 결국 편익이죠. 편익에 대한 달성 및 개선, 고객 가치에 대한 제공 가속화, 동일 자원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를 완료시키고 포트폴리오와 프로젝트의 조합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선정에 대해서는 먼저 재무 목표, 수익이 되는지에 대한 걸 살펴보고 고객 및 시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을 하고 과연 급한지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순위가 되는지에 대한 긴급성, 그리고 실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회를 찾아보고 여러 프로젝트가 있겠죠. 프로젝트가 뭐 A, B, C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 기준이 있을 겁니다. 선택 기준에는 비즈니스 전략, 자원 가용성, 시장 및 경쟁력 위치, 기타 제약성 조건을 통해서 거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승인되는 프로젝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기되는 프로젝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선정이 되면 1단계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된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개개별로 단일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되겠죠. 단일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유형, 그 다음에 프로젝트 범주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IT 시스템 업그레이드부터 교육 프로그램부터 프로젝트 범주는 기술, 제품 개발, 마케팅, 운영, 리소스 관리처럼 여러 가지의 범주 및 유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프로젝트 이름, 주요 목표, 비즈니스 우선순위, 프로젝트 범주, 프로젝트 유형, 그 다음에 전체 예산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먼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한다고 보셨겠죠. 프로젝트 문서들을 전부 분석을 해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을 만듭니다. 프로젝트 관리 계획에서 중요한 건 바로 타당성 분석입니다. 타당성 분석은 비즈니스 케이스를 먼저 준비를 하고 그러한 부분을 제안서로 만들어 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프로젝트 차트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관련된 에자일 같은 경우는 MVP라든지 MBI를 통해서 MVP는 미니멀 바이어블 프로덕트죠. 그리고 MBI는 미니멀 비즈니스 인크리먼트입니다. 우리 작은 기능 제품으로 볼 수 있겠죠. 반복하면서 우리가 이제 고객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시연될 수 있는 제품을 MVP, MB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즉 프로젝트 시작할 때 다양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상부의 승인을 받고 착수 승인서를 받고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중 프로젝트 논리적 종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중 프로젝트 계획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에서 다중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러한 연결고리를 우리는 논리적 종속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중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유형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물론 독립 프로젝트도 있지만 업무 지향 특정의 업무 지향 프로젝트도 있겠죠. 다중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유형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수립 들어가야 됩니다.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목록의 우선순위 평가부터 현실적인 일정 수립까지 일정 수립을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다중 프로젝트에 관련된 종속성에 대한 평가가 끝나고 나면 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원 관리 부분이 중요하죠. 먼저 리소스를 정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원들이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인적 자원이 있는지 그리고 지식은 있는지 그리고 평판은 괜찮은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조직이 시장에서 인정받는 평판, 브랜드 가치를 포함해서 우리가 자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리소스들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다중 프로젝트 리소스 관리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풀을 만드시고 리소스 풀이죠. 만드시고 일정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각 리소스들은 각각의 리소스 캘린더가 있거든요. 그리고 리소스에 대한 일정 조율을 하시고 도구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협상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리소스는 아웃소싱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 우리 조달이라고 하죠. 공급업체 관리가 중요한데 리소스 관리를 훌륭하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프로젝트의 수가 있고 벤더 수는 줄어드는데 벤더당 맡은 작업의 수는 많죠. 즉 추세 자체가 유능한 벤더는 숫자는 예를 들면 100에서 50으로 줄이지만 각각 줄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유능한 업체들이 예전에는 한 개를 맡았던 것을 두세 개 맡겠죠. 그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 많은 업체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적은 업체를 관리하면서 훌륭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끝나고 나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 중요하죠. 리스크 관리의 순서에 대해서는 식별하시고 분석하시고 리스크 대응 계획을 세우시고 모니터링 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는요, 단일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와 유사합니다. 먼저 식별하시고 분석하시고, 분석은 정성적 분석이 우선이 되겠죠. 대응 계획은 전략입니다. 전략 잘 만드신 다음에 지속적인 감시 통제를 진행하시는 게 다중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중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복잡할 건데 단일 프로젝트에 비해서 리스크 관리의 핵심 영역은 무엇일까 살펴보면, 먼저 프로젝트 간의 종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고요. 통합적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세 가지에 대한 핵심 영역을 이해하시고 리스크 요소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요소는 되게 많습니다. 조직 구조부터 멀티태스킹까지. 그래서 리스크 요소들 각 부분에 대해서 전부 고려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중 프로젝트 계획 작성 및 실행입니다. 먼저 순서대로 본다고 하면 변경은 항상 일어나죠. 특히 요구사항 범위가 가장 많이 변경이 일어납니다. 범위 변경에 관련된 변경 관리, 일정 변경에 관련된 변경 관리, 특히 비용에 관련된 변경 관리, 가장 중요한 3개, 우리 말하는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요소죠. 이런 부분에 대한 변경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중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은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계속 개발하고 유지 관리 업데이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호관계를 파악하시면서 개발하시고 유지 관리해 주시고, 통합된 일정 관리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의 관점에서 계략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또 예산 설정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면 자금 및 리소스에 대한 제약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다중 프로젝트는 예산이 분산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프로젝트별로 제약된 사항을 고려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용성, 실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중 프로젝트 예산 준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경사항이 있다면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산까지 잘 관리하시면 다중 프로젝트가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런 계획을 꾸준하게 커뮤니케이션 하십시오. 커뮤니케이션에는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갈등도 발생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슈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특히 갈등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갈등은 자원과 일정 쪽에서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갈등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시고 해결 접근 방식, 전략이 있죠. 회피 전략부터 문제 해결까지 여러 가지 전략들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갈등 해결하시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갈등 원인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 해결 기법,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5개 전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만들어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자는 커뮤니케이션 니즈가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니즈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사소통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특히 변경사항,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소통 니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리소스 할당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의사소통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에 대한 현황 보고입니다. 그래서 다중 프로젝트에 대한 상태 리포트를 해 주셔야 됩니다. 프로젝트 개요, 진행사항, 진척사항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을 주간, 월간별로 잘 해주시고, 특히 일정 예산에 대한 준수 여부, 그리고 리스크와 이슈에 대한 여부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약된 정보를 프로젝트 상태 리포트를 통해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의사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다중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를 살펴봤고, 그 다음 다중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다중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트가 개발이 되면 다중 프로젝트에 대한 논리적 종속성,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종속성을 파악을 하고, 특히 중요한 자원관리,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중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 작성 및 실행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다중 프로젝트에서는 이 논리적 종속성과
리소스 관리,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더 중점적으로 관리하시면 훌륭한 프로젝트를 성공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중 프로젝트 수행 기업은 많습니다. 다수 기업이 다중 프로젝트를 수행하십니다. 실제적으로 기업은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여러 발생하면 다수 기업이 다중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MMP, Managing Multiple Project 5단계를 숙지하시고 프로젝트 검토의 우선순위 지정부터 마지막에 다중 프로젝트 계획 실행까지 5단계 프로세스를 분석하시고 잘 지키시고 따르시면 좀 더 다중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서 다중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